한국과 태국의 극적인 대결에서 손흥민이 경기장을 떠나면서 슬픈 눈빛을 한 비결이 많은 팬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볼 점유율 73%, 총 25개의 슈팅으로 한국이 압도한 경기에서 국가대표 45번째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얼굴에는 왜 기쁨이 채워지지 않았을까? 팬들 사이에서 원인이 될 수 있는 인물, 이강인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장 빛나는 스타가 종료 휘슬이 울린 후 웃지 못하게 만든 필드와 비하인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연의 비밀을 파헤쳐보자. 과연 손흥민을 실망하게 만든 것은 이강인일까? 한국이 홈에서 싱가포르를 5대0으로 이긴 뒤 중국 원정에서 3대0으로 이긴 지난해 11월. 아시안컵 이전부터 한참 지났지만 월드컵 2차 예선 행진을 이어가면서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의 상대팀인 태국은 피파 랭킹이 12계단 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순위 상승은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진출에 승점을 많이 쌓은 것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피파 랭킹 22위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의 홈구장에서 열렸는데 많은 이들이 쉽게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 대표팀이 익숙한 4-3-3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대표팀의 새 얼굴 백승호와 주민규의 첫 등장은 이들의 이번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낼 설렘과 기대를 자아냈습니다. K리그에서 두 차례 득점왕을 차지한 주민규의 득점력과 손흥민의 왼쪽 측면 활약에 대한 기대가 이번 경기에서 기대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휘슬이 울리자마자 한국과 태국의 경기는 놀라움이 가득한 경기로 펼쳐졌습니다. 태국은 전반 10분 동안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하며 만만치 않은 상대임을 입증했습니다. 볼 컨트롤은 한국이 54%, 태국이 46%로 균형이 잘 맞았으나 원정팀이 3개의 슈팅을 적중시키는 등 기회가 더 많아 라인업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수비는 공을 지키는 것과 패스하는 데 실수가 많아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는 일이 잦을 정도로 탄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인츠의 이재성, 치루베나 즈베즈다의 황인범, 백승호 등 수준 높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같은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경기를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본래의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중원에서는 태국 선수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국은 전반 17분 이재성의 발리슛으로 먼저 기회를 잡았으나 공이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태국 수비수에게 맞고 아웃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편 코너킥을 시도했지만 슛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상대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경기는 전반 19분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주민규는 기회를 틈타 상대 골키퍼를 압박해 한국이 공 장악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인범은 원거리에서 강한 슛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은 골키퍼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갔지만 공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 골키퍼는 공을 손에서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공은 골문 근처에 서 있던 주민규 바로 앞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기회를 갖게 될 줄은 몰랐거나 경기 중 압박감 때문일 수도 있어 왼발킥이 빗나갔습니다. 주민규는 양발을 잘 쓰는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는 슈팅이 실패해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팀은 빠른 속도로 기력을 회복해 볼 점유율을 68%까지 끌어올리며 경기 초반 불안한 상황을 극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 29분 손흥민이 상대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위험한 직접 프리킥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은 평소 강하고 높은 슛을 선택하는 대신 지면에 가까운 낮은 슛을 선택했습니다. 이 슈팅은 태국 수비진에 막혔고 곧바로 상대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직후 이어진 코너킥에서도 한국은 수차례의 혼전 끝에 공을 되찾았습니다. 백승호의 정확한 패스와 이재성의 재치 있는 패스가 합쳐져 새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태국 수비수가 발빠르게 반응해 주민규가 공에 닿기 전에 공을 걷어내며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비록 득점에 실패했지만 주민규가 기회가 있는 위치에 꾸준히 등장하는 것은 그가 득점 기회를 찾는 데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6분에는 부드러운 패스를 시작으로 한국의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주민규는 체력을 활용해 공을 잡고 상대로부터 지켜내며 손흥민에게 중거리 슛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의 슈팅은 골대에 맞지 않고 골문보다 높이 날아갔습니다. 그 상황은 손흥민을 극도로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태국은 한국을 상대하기 위해 수비수 5명으로 구성된 수비 계획을 전개해 중원 밀도를 높이고 수적 우위를 잃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태국은 선수들을 촘촘하게 배치해 수비 돌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관된 공격을 하거나 총격을 가할 때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요새화된 태국의 수비를 뒤흔들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전반 종료 41분 한국은 날카로운 공격을 펼쳤고 손흥민의 골에 힘입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은 태국의 플레이에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가장자리에서 돌파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정우영이 이재성에게 공을 패스했고 이재성은 빠르게 윙아래로 이동하며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터치라인 부근에서 이재성이 패스백을 했고 손흥민이 정확하게 마무리해 개인 통산 45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득점 방식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뛸 때 자주 하는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골이 터지자마자 한국팀의 기백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비슷한 공격으로 또 한 골을 넣을 뻔했으나 공이 태국 선수에게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반에도 한국은 계속해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후반 52분에는 정우영이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날렸는데 공이 가로발 맞고 튕겨져 나와 골이 될 뻔한 안타까운 움직임이었습니다. 60분, 태국이 1대1로 동점을 이루자 경기는 갑자기 승부를 바꿨습니다. 태국에서 나온 공을 한국 선수 3명이 막아내지 못하자 상대 선수의 정확한 슈팅이 이어지며 점수 균형이 다시 맞춰졌습니다. 경기를 지배했지만 불분명한 상황에서 골을 내준 한국에게는 이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실점 직후 이강인을 투입해 경기 결과를 바꾸기로 결정했고 이후 주민규 대신 홍현석을 투입해 팀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왼쪽 측면까지 긴 패스를 많이 주며 기회를 만들어내는 등 존재감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득점을 올렸으나 공격 전환 중 오프사이드 실수로 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황선홍 감독은 이재성 대신 조기성, 김진수 대신 이명재를 투입하는 등 변화를 거듭했습니다. 태국은 동점골을 넣은 뒤 수비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했습니다. 88분에는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침투 패스를 주며 결정적인 기회가 나타났고 거기서 황인범이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다가 90분에는 백승호가 좋은 테크닉을 구사해 황인범의 패스를 왼발 슛으로 연결했으나 아쉽게도 공이 아웃됐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팀은 결단력이 부족해 골로 연결되지 못했는데요. 결국 추가 득점 없이 경기가 끝났고 한국은 홈에서 무승부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날 경기에서 골을 넣었지만 그의 기쁨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한국은 최대 73%의 점유율과 상대 골문을 향한 25개의 슈팅으로 경기를 지배했지만 득점 이후 손흥민의 얼굴에는 슬픈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많은 팬들은 진짜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한국 축구의 또 다른 빛나는 스타 이강인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거론됐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강인이 선발 라인업에 발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손흥민이 골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궁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황선홍 감독은 손흥민의 안타까운 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손흥민이 이강인과의 개인적 관계 때문이 아니라 홈팀의 승리를 돕지 못해 서운함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결과 때문에 안타까워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날 경기는 황선홍 임시감독의 지휘와 신인 선수들이 대거 합류한 가운데 치러진 만큼 처음부터 완벽한 경기력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플레이 전개 면에서는 밝은 면이 있지만 마무리 면에서는 여전히 날카로움이 부족한 팀입니다. 이제 26일 태국에서 열리는 원정 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팀이 더 많은 케미를 보여주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